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3페이지를 넘기는 날이었었는데 큰 불협화음 없이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숙성.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글 숙자에 이룰 성자 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과거 역사책이라든지 과거 문헌을 확인해 보더라도 이 숙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전분질이 남아있는 탁주, 또 맑게 걸렀지만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찌꺼기 때문에 우리 전통주 탁주와 약주는 숙성 기간이 짧았고, 특히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겨울에는 뭐 2-3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했지만은 여름 같은 경우는 2-3일이면 사실은 술이 쉬어지거나 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주는 이 숙성이란 부분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후에 증류주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숙성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 역시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이나 뭐 중국, 아시아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 우리 전통주는 술, 지금 우리가 빚고 있는 약주나 탁주는 술 도수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전통주 알코올 발효가 완성이 되었고 숙성 부분이 있는데, 이 숙성 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숙성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참고서를 찾아보고 문헌도 찾아봤는데, 특히 이제 서양 같은 경우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경우는 오크통은 참나무죠. 참나무 안을 그을려서 그 참나무 향과 그 타닌의 성분을 그 술에 배게 하고 12년 정도, 일반적으로 오크통의 숙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12년 정도를 숙성을 시키게 되면 갈변이 일어나고 그 참나무에 있는 그 성분이 술에 배이고, 또 화학적으로 알코올과 촉매제 물과 이미 술 안에 녹아있는 부재료, 원재료에 대한 성분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좋은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는 그 술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건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중국에 오래 머물기도 했지만은 술을 만드는 도가 쪽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술의 특히 향과 맑음의 정도를 많이 따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마오따이 공장도 가보고 각종 그 지방의 도가도 가봤지만은 꼭 한켠에 어떤 게 있냐면은 독이 독이가 있는데, 술이 채워진 이후에 여기를 완전 밀봉,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곳을 가봤던 연잎으로 몇 겹을 쌓은 이후에 여기를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서 토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햇빛이 안 들고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곳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둡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부기 안에서 술이 숙성이 되는데 요런 술병 자체 하나하나가 전시실에 가면 다 전시가 돼 있고, 숙성 장소에 가보면은 정말로 이게 술인가 싶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고, 심지어는 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숙성 기간 연한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전통주는 과연 이렇게 숙성을 시킬 수 있는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 숙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숙성 정도 연한에 따라 가지고 술값이 천차만별로 틀려지고, 또 오래된 술일수록 그 향기와 맛은 오묘하고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코올 발효를 잘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켰는데 과연 어떻게 숙성을 시킬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미수곡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숙성을 시키고 있냐면은, 첫 번째가 술 발효 완성 후에 항아리에서, 술 발효 완성 후에 항아리에서 그래서 20일 숙성을 시킵니다. 20일 숙성을 시키고, 사실은 엊그저께 숙성, 체주, 보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아리에서 20일 그 숙성을 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알코올 발효가 완성된 이후에, 알코올 발효 완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기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 뽀글뽀글 하나라도 나온다고 하면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이후에, 그 상태를 저는 발효 완성으로 보고 있고, 그 상태 그대로를 20일간 놔둡니다.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체주랍니다. 체주를 해서 세 번째가 숙성고에 들어갑니다. 초양지역에는 숙성고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숙성고를 가지고 온도를 뭐 8도에서 10도 내지는 10도에서 13도까지 숙성을 시키는데, 이 숙성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항아리에 20일간 숙성되는 과정에서 전통주, 우리의 전통주는 20도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최대치 22도까지 나오지만은, 그거는 이제 환경과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 과학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됐을 때 22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미수곡주는 알코올 발효가 완성된 이후에 기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20일간 그대로 항아리에 방치를 해 놓습니다. 온도는 발효가 끝난 이후에, 저는 이제 온 발효를 하고 있는데, 발효가 끝난 이후에 20일간은 23도씨에서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술 항아리에 슬러지, 지게미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맑은 술이 보입니다. 여기 맑은 술이. 요 상태가 됐을 때 위에 부분을 체주를 해서 하우징 여과기로 한번 거친 다음에
숙성고로 들어가게 돼 있고, 요 부분은 지게미 부분은 후에 별도의 체질로 해서 다시 지게미를 가라앉혀서 1번과 2번을 플러스해서 약주를 만듭니다. 약주. 제가 이렇게 약주를 펴는 이유는 약주는 그나마 지게미 전분질이나 뭐 효소, 효모, 기타 유기산이 그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맑은 술을 체줄할 수 있기 때문에 숙성이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탁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전체 술을 한 번에 걸러서 체주를 하게 되는데 이 탁주가 사실은 영양가로 봤을 때 약주보다도 탁주가 높지만은 술 맛으로 봤을 때는 약주가 탁주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좋습니다.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근데 탁주 같은 부분을 과연 어떻게 숙성을 시킬 것인가? 탁주는 분명한 것은 약주보다는 숙성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소양정에서는 알코올 발효가 완성된 이후에 숙성 과정에 들어가는데, 항아리에서 20일간 하고 숙성구에서 지금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사실은 이 부분은 항아리 20일 이후에 이 부분은 술을 만들어서 숙성구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기까지 한정된 시간도 있겠지만은, 빨리 판매가 된다고 보면은 숙성기관에서 숙성을 제대로 못 시키고 판매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숙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나라 세법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법 같은 경우는 체주를 해서 병입한 순간의 완성품으로 보고 그 날짜를 제조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숙성 내지는 숙성구에 뭐 여기서 20일 여기서 3달을 숙성을 했다, 그 이후에 병입을 한다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1도 정도 된 상태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대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8도의 알코올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숙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숙성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밀봉한 상태에 숙성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입을 한 이후에 숙성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걸러서 지게미도 걸르고 맑은 술도 걸러서 그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밀봉을 한 이후 과정에 있어서 알코올은 분명 휘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18도의 술이 과연 숙성 이후에 18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2에서 3% 정도가, 제가 하우징 여학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약주를 체주를 했는데 2에서 3%는 분명히 휘발이 됩니다. 휘발이 되기 때문에 이 병입한 순간이 제조일이냐, 체주한 순간이 제조일이냐,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숙성 부분, 숙성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술맛은 좋아집니다. 술맛 좋아집니다. 서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아리 숙성이 대부분이고, 또는 스테인리스 통해서 숙성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한테 이게 정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앞으로 우리 전통주를 빚는 사람들의 그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숙성 부분은 숙제입니다. 숙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술을 빚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가 지나야 제 나름대로 확신이 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바대로 분명한 것은 알코올 발효는 잘 완성이 됐는데 이 숙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차원 높은 술이 생산이 되는데, 이 차원 높은 술이 생산이 되기까지는 기간과 한정, 온도, 습도, 장소, 기타 위치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짧고 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이 숙성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제주도에 있는 주질검사소라든지 뭐 농진청, 기타 술과 관계된 관계청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전통주는 슬러지, 지게미가 있고 또 약주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지게미를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주 그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면 밑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약주를 체주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보관하는 과정 중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유기산이라든지 효모의 찌꺼기라든지 효소의 찌꺼기라든지 분명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숙성기간이 짧고, 더더욱이 탁주 같은 경우는 지게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숙성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 숙성을 잘 시켜서 좋은 향미가 나는 술을 만드는가,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전통주를 빚는 분들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가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 낮다고 표현하는 건 소주가 아니고 탁주와 약주입니다. 소주는 소주꼬리에 의해서 맑은 술을 증류해서 걸러낸 거기 때문에 사실 소주 같은 경우는 기간이 12년이든 20년이든 오래될수록 분명히 좋은 술이 나온다고 보여지지만은 탁주와 약주만큼은 숙성 기간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과학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참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술이 고순도의 알코올, 발효주는 고순도의 알코올은 기껏해야 22도까지인데 소주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도까지인데 저도수의 알코올을 가지고 숙성하는 과정 내지는 경로를 꼭 술 빚으시는 분들은 샘플을, 시료를 채취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좀 공개해서 우리 술 빚는 전통주인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체계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숙성이 어려운 부분이, 과거에 그 항아리에 술을 빚을 때 실질적으로 13도, 12도까지 나오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성을 가진 미생물, 뭐 유해균도 될 수 있고 유익균도 될 수 있지만 미생물이 13도 이하에서는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장이 가능하다는 건 유해균은 뭐 부패나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유익균은 숙성 과정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전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13도 정도에서 오랜 기간 숙성이 어렵고, 가급적이면은 18도 이상 술을 만드는 게 일단 숙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관건이고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는 12도는 12도를
12도의 그 발효기에서 담아야 되고 18도는 18도의 발효기에 담아야 된다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조차도 이번에 제가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바가 있는데 조금 법적인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을 때 발효기만큼은 전부 다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탁주를 빚는 그 발효기 뭐 항아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발효기 따로, 약줄 빚는 것 따로, 또 빚었을 때는 12도 따로, 18도 따로 뭐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시켜서 빚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근거지만은 그 근거를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숙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주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만들어진 물에다가 플러스 가수를 합니다. 가수라는 건 물을 희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수를 맞춥니다. 이거는 도수라고 봐야 되겠죠. 도수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로 숙성을 한다? 자, 알코올 발효가 예를 들어 18도가 나왔던 17도가 나왔던 20도가 나왔던지 간에 이 숙성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술은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수를 합니다. 이 가수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수를 하는데 알코올 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촉매제 물, 그 다음에 주재료, 부재료, 그 다음에 그 발효원, 요거 세 가지가 제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한 가지 물질이라 물론 알코올과 뭐 유기산과 기타 미네랄 뭐 여러 가지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완성된 술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사실 가수한다는 건 2종의 촉매제를 하는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를 원하는 도수를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된 술에다가 물을 탄다는 거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숙성을 한다는 얘기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제도장치 안에서 우리가 술을 빚었을 때 한정된 도수를 맞추어서 판매가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정부라든지 관계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숙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도수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도수를 맞출 때는 가수, 물을 타서 맞춘다. 이 부분은 참 숙성도 어렵지만 숙성 전 과정인 알코올 도수를 맞추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뭐 12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도수에서 밑으로는 0.5%, 위로는 1도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1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는 유통 과정에서 추가 숙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도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18도를 만든다면 19도까지는 18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극혐으로 생각하는 게 가수 부분인데, 물론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주조 공장에서는 가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근데 거기는 대중적이고 사실은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주를 믿는 데 있어서 가수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 가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알코올 발효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재료와 촉매제 물과 발효원을 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내가 12도를 만들어서 팔고 싶을 때는 12도, 그러니까 뭐 11.5도에서 13도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고, 18도의 탁주 약주를 만든다 했을 때는 17.5도부터 해가지고 19도까지 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술을
안정을 시켰을 때 가수가 필요 없고, 이 가수가 필요 없고 숙성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고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 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숙제고 여러분들도 숙제일 겁니다. 이 숙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책임감 있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이 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없지만은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